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겁을 먹고 야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 되겠다. 피난 가서 비상시에 먹기 위한 비상식량 준비해야겠다. 중앙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을 가보면 그쪽에는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남북관계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김정은이 말하는 마치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듯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와 국가론이 김정은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대남 적화 통일 혁명 전략을 포기했는가, 적화 노선을 폐기했는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결단코 북에서는 그들이 선대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천하의 인간 사기꾼, 인간 말종이 저질러온 이 범죄 행각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애비라고 하는 김정일의 뒤를 이어서 지금도 김정은이라는 아이가 북한에서 독재 세습 왕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교전 중인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 즉 투코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선언했다고는 하지만은요, 실상은 또 다른 측면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과거처럼 김정일 시대처럼 혹은 김일성 시대처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갖가지 문화 영향이 무슨 가요나 혹은 뭐 영화나 연속극이나 또 뭐 잡지책, 소설책 이런 것들이 지금 북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겠다라는 심각한 위험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독재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 내부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고급 엘리트 지금 당 간부들은요, 솔직한 심정은 하루빨리 3대 세습을 끝내버리고 중국과 같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여서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하고 우리가 남조선과 대등하게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의 엘리트 상층부의 당 간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지만 체제의 그 특수성,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 당 간부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반김정일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하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는요, 지금 하루빨리 우리도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해야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다, 투 코리아라고 이런 남북 관계의 전환을 지난 연말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들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이 바뀌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단정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솝어에 나오는 그 어린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발에다가 무슨 양가죽을 씌우고 어린 양들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걸 보시죠. 어디까지나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의 도움을 받았던 그 김성주, 이 가짜 김일성이가 북의 권력을 찬탈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오직 한 가지 목표와 이념은 한반도의 전체 공산화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고 취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대남 공작 노선은 오직
한반도의 적화 통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국가 지상 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북한식의 평화 통일 그리고 북한식의 무력 통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이 북한식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고려 연방제하고 통일 전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연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려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를 하면서 한민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그리고 두 개의 체제, 즉 1민족 1국가 이 체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를 주장한 듯하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통일전선 공작, 이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친북 세력을 확산시키고 고려연방제와 같은 연방제 상황에서 북한으로 흡수 통일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적화 통일 전략을 지금 은폐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의 김정은이가 남북 간의 관계가 별도의 두 개의 체제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무슨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된다거나 무슨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하는 이런 망상은요, 지극히 잘못되고 저들의 허언과 그리고 교묘한 용어 혼돈 전술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취하고 있는 무력 통일 적화 혁명 전략 전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노선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군사적인 도발에 항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적인 국가 간의 국력 차이로 인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과 어떠한 시기라든지 경쟁을 한다는 것은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제는 북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체제로도 대한민국을 꺾어서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힘의 균형이 상실되었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국민이 갖고 있는 문화 수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K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가 갖고 있는 이 파워는요,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북한과 극명하게 상반된다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는 언제가 되더라도 통일이라는 것은 성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확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난 연말에 통일전선부 등 대남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 통일전선부를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대남 공작기관, 즉 대남 적화혁명 완수를 위해서 공작원을 난파하고 간첩을 보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 공작기관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선대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주장해온 3대 혁명 역량, 또 그것을 기념했던 3대 혁명 기념탑조차도 부숴서 없애버렸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때 해왔던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그는 과거의 고려 연방제 및 통일전선 전략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날 서울을 향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에서 보여주었듯이 북한 괴뢰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그 야욕은 1점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은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남조선 전역을 평정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겁을 먹고 야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 되겠다. 피난 가서 비상시에 먹기 위한 비상식량 준비해야겠다 하는 분이 이제는 별로 없지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위협과 공갈, 선전선동에 이제는 아주 일상화되다시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겁을 집어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겁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 지역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물결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북의 주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은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남조선 지역을 평정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도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1월 1일 오전 방송을 재방송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제가 꾸짖는 얘기를 했다가 유튜브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방송을 삭제를 해버리고 2주 동안이나 방송 중지를 먹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언론에 나온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이라는 말, 그리고 남반부라는 말, 이것은 한반도를 하나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남반부, 남조선 지역을 평정한다는 얘기는요, 이 평정이란 말 자체가 반란이나 소요 사태를 진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타국, 외국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원래 남반부는 원래 우리 조선 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역사관이 없는 이런 아주 무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해서 저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은이 주변에 있는 그 비서진들이 김정은이의 개인 교사들이 이 김정은에게 뭔가 잘못된 편견을 입력시켜서 이런 것입니다. 즉 이렇게 엄연히 국제법으로도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뭐 국가 명칭이 있긴 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붙인 나라 이름이지 그들은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면요. 북이라고 하는 곳은요. 국제사회에서 조직 범죄단체, 조직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대남촉화 혁명 전략을 가지고 완전하게 타국을 편입한다. 이것은요. 국제법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잘못된 언론에서 함부로 북의 방송을 여과 없이 그런 걸 선전하듯이 방송하더라도 그런 방송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북의 김정은이가 2022년도 9월 달에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력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영토 완정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였어요. 자, 완정이라는 얘기는 완전할 완자,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정리하다, 정돈하다란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완정이라는 사전적의 의미를 따져보면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서 통일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도요. 김일성이도 정권 수립한 이후에 첫 번째 평양에서 신년사를 발표할 때 뭐라고 짓거렸냐면요. 대한민국을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국토의 완정을 확신한다라는 이런 허언을 짓거렸던 게 바로 그 겁쟁이 도둑놈 살인자인 김일성이란 자가 짓거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북조선은 1950년 6월 25일 공사시를 시작으로 해서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국가라고 선언하는 것, 투 코리아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건요. 대남 적화 혁명 전략 노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삶 속에서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 전략의 폐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애들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핵 군축 협상을 벌이자 이런 주장을 지금 요즘에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북쪽 아이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핵무력을 보장을 받았다. 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조선 남반부 무력 통일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왜 그렇게 그 사실적으로 할 수가 없냐면요. 지금 대규모적인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자면요. 대단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비를 가지고 후방의 병참을 넉넉하게 지원할 만큼 지금 북쪽의 경제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이 항공유가 부족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항공유도 부족하고 탱크의 기름을 풀로 채워서 부산까지 밀고 갈 만큼 그런 연료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먹을 수 있는 쌀조차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벌써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지금 얘기 안 돌아오고 며칠씩 타임 레그가 있긴 하지만은요. 아마 4월 초나 되면은 이미 평양에서 지금 아사자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무력 통일에 대한 집착을 저버리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했던 정책을 버려버리고 지금 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말하는 두 개의 코리아, 투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일면 보면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보면 더 잘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요. 남북이 지금 현재 53년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고 현재가 그 휴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교전국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체제에 준하는 고비용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분단 체제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또 한국 내에서 고정 간첩들 그리고 북한 괴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겠죠. 물론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1997년도 2월 달에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러 북경을 다녀왔던 장본인입니다. 그때 황장엽 선생님과 나눴던 얘기들 가운데 그분이 남쪽에 나중에 무슨 월간조선이다 신동하다 여타 언론사 기자분들과도
대담을 나누신 걸로 아는데요. 당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그때 상황은요. 저도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지금 다시 내 조국인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죽지도 않고 그때 임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전 돌아왔습니다만은 당시 황장엽 선생과 김덕헌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요. 남한 땅에 와 있는 북에서 내려보낸 간첩이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황 선생께서 하시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러한 난파된 고정 간첩들에 의해서 포섭된 적화되어 있는 사상적으로 북을 동경하는 그런 제2, 제3, 제4의 간첩들과 자면은 최소한도 100만 명 수준의 숫자가 이미 감염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남북한의 각각 2km에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DMZ가 있죠. 하지만 지금 김정은이에 의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분단 체제로 마치 전시 체제에 준하는 이 구조가 되면요. 긴장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비용 구조가 형성이 되고 또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겁을 내면 안 돼요.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에서 도발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요. 우리는 전체 국민이 총궐기를 하고 총화단결해서 바로 그대로 밀고 올라가든가 모종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우리나라에 먹물이 들어간 지식인들, 그 배가 불른 기회주의자들, 특히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도망갈 국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숭상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품격 있는 우리 중도 우익 우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경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전쟁이 나면 나도 총을 들고 전장터에 나가서 적을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은 죽이고 내가 죽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의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야 거제도로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저쪽에 진도로 도망가야 되냐 뭐 제주도로 도망가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전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북조선에 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도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북쪽 지역을 자유지역으로 수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까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며 호령했던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의 땅을 찾을 걸 준비를 해야죠. 도망갈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북은요.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특히나 문재인 씨가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평양에서 맺었던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이미 다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쪽에서는 뭐 자기들의 영토 영해를 뭐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자, 마르치스나 치아와처럼 조그만 강아지들은 옆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겁이 나서 앙앙거리고 짖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서우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로 이 마르치스나 치아와처럼 조그만한 아주 애완용 강아지에 지나지 않는 게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애완용 강아지를 지키는 나머지 동네 똥개들이 북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셰퍼드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이런 용맹한 우리의 전통종 삽살개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면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와 그 무기를 공급하고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북한이 지금 잘 살게 됐다고 지금 착각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북쪽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전해오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뭐 북에서 포탄을 갖다 뭐 200만 발을 수출했다. 혹은 뭐 수백만 발을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쪽에서 보내준 포탄을 포에 장전해서 쐈더니요. 이게 너무 오래된 포탄이라서 날아가질 않습니다.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포탄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이 포신 안에서 터져갖고요. 포신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만 화가 난 게 아니라 푸틴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 푸틴이 이제 연임에 또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을 마치 방문할 것처럼 했는데요. 아마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푸틴이 평양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일본 간의 관계도 지금 회복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제관계 숙제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북한산 포탄을 보냄으로 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던 북에 대한 일만의 신뢰감이라도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또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냐면요. 북에는 이런 화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성분이 질산이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게 바로 일제 때부터 운영해오던 흥남, 함흥 지역에 있는 그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서 나오는 것 같군요. 러시아가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러시아 측에다가 자, 포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좀 보내주시오. 또 장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갈수록 신뢰를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북한 애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이다. 그야말로 약속이라고는 지킬 줄 모르는 승냥이 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스포트니 어디죠? 그 러시아 지역을 갔을 때 그때 주로 했던 얘기가 군사 정찰 인공위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소위 35개 같은 스텔스 전폭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를 러시아에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포탄이 불량만 난 게 아니고요. 소위 KN-23이라고 하면 북이 러시아의 기술을 갖고 만들었던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러시아가 가져다가 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정확하게 맞은 게 목표 지점으로부터 1000m, 1km가 떨어졌고요. 보통이 5km, 6km, 심한 거는 10km 밖에 가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만들어낸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는요. 원천 기술이 러시아에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줬고 북쪽에서 만들었는데요. 형편없는 수준의 KN-23 이스칸데르라는 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지금 입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북한 아이들의 무기를 사다가 무슨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망신을 겪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탄약 공급, 포탄 공급을 지금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해도요. 지금 러시아는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북에 대해서 별로 그 감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김정은이에 대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조차도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김정은이는 전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한데 국민 여러분 아십시오.
자, 6.25 전쟁이 나서요. 우리 국군 6사단 1사단이 평양을 진격하고 북진을 할 때 가장 먼저 도망을 간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는 평안북도 가면 만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만포 관계 그 지역을 넘어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만주로 해서 러시아까지 도망을 갔던 자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 피를 물려받은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 자들은 모두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강아지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왕왕거리고, 사실은 왕왕도 아니죠. 찡찡거리는 거죠. 찡찡거리고 짖기는 하지만 과연 무력 도발을 할 만큼 그런 용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전면전을 하더라도 가장 적은 비용에, 즉 가성비가 높은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북쪽의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뭐로요? 자유로. 무엇으로? 민주주의로. 이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저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면요, 영원히 북쪽은 지옥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일을 했던 실제 현장 경험을 가졌던 사람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북한이 우리와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잘못된 속에서 이야기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2000년에 6.15 선언을 만들고 북을 찾아갔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 씨가 몰래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일이랑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나눴던 얘기도 지도자 동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대통령 마치고 평양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먼저 꺼냈던 얘기가 존경하는 수령,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가 말씀했던 낮은 단계 고려연방제를 꼭 완성을 해서 북남이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그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대중이 그 이후에 실각하기는커녕 노벨 평화상까지 거짓말로 해서 받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에게 별도의 라인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씨는요, 지금 이제 묻혀 있지만은 그의 부인과 함께 미국과 아주 절친한 사이로 있었고, 미국의 자금 조달을 받으면서 미국에게도 정보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김영삼 씨가 망가뜨려놓은 IMF 시절에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알짜배기 기업들, 은행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큰 손들에 의해서 팔려나갔던 걸 잊지 마십시오. 즉 뭐다? 김대중은 아주 미국과 치밀한 공작관과 공작원 사이에 있었다. 즉 뭐다? 김대중은 미국의 협조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부인도 고인이 돼서 지금 다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갔지만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쳐놓은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뒤를 누가 봐줬다? 미국이 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요, 뭐 A당이 됐든 B당이 됐든 상관 안 해요. 미국이 제대로 갖고 놀 수 있고 잘 부릴 수 있는 푸들강아지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누가 잘해야 되냐면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낮은 수준의 시야를 갖고 있고 경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수준은 여러분들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열하고 비루하고 비겁한 자들이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첫 시간의 방송인데요. 지금 이 남북 관계를 적대시하는 거, 이 부분 있죠?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뭐 북한 전문가다, 학자다, 교수다, 무슨 어디 연구인이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북남 관계, 남북 관계 얘기할 때 이 비춰지는 언어, 레토릭, 수사만 보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북한 내부에서 북의 핵심 당 간부들이 무슨 생각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 퇴직한 지 13년이나 된 60대에 이제 저도 중늙은이에 속하는 이런 연배가 됐는데요. 아직도 60대에 퇴역한 공작관이 이런 북한 소식을 전한다는 거 어찌 보면은 참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바라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 국정원에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공작관 요원들, 비밀 요원들께서 정말 좀 제대로 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주시는 혈세로 여러분들의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주는 혈세는요. 우리 국정원 요원 여러분들이나 또 군에 계시는 군인 여러분들에게 다니면서 그 음주하고 그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임무 완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